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자취를 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자취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를 조금 알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살아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취와 관련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자취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선 저는 자취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일 컸던 게 저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게 제일 컸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동생 2명에 저 포함해서 5인 가구였거든요. 5인 가구이다 보니까 아무리 제 방이 있고 저 혼자만의 공간이 있다고 해도 사실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제 공간이 좀 많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안 그래도 워낙에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다가 좀 되게 집에서 뭘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편집도 하고 혼자 노래 듣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자취를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의 활동 반경이 저희 집과 정말 동떨어진 곳에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상으로도 거리가 많이 들기도 했고, 저는 보통 홍대에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7일 중에 7일을 홍대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아침 9시에 집에 나가서 들어오면 막 집에 11시, 12시 그러니까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밥을 먹을 시간도 없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이제 홍대에 자주 있으니까 그냥 그 근처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 해서 생각한 것도 있었고, 세 번째는 제가 일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집에는 가족이 다 있잖아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아예 집을 이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취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수입은 어떻게 되었고 지출은 어떻게 바뀌었고, 요거를 조금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앞전에 저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는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일단 용돈을 받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나 뭐 월세 이런 거는 온전하게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휴대폰비, 인터넷비 이런 건 아직 부모님이 내주시는 상황이고, 아무튼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자취를 하면서 돈이 덜 들어가는 것 같다 해야 되나? 왜냐면은 제가 집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취를 하기 전에는 집이 머니까 중간에 밥을 먹을 곳이 없어서 항상 밖에서 매 끼니를 해결했었거든요. 막 일 끝나기 전에 밥 먹고 일 끝나고 친구랑 밥 먹고 싶더라고 이러면서 한 달에 식비랑 술값으로만 돈이 정말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 자취를 한 달 하면서 식비도 거의 반에 반 수준으로 줄고 술값도 진짜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은 집에서 먹으니까, 제가 나가기 싫어해서 집에서 친구들이랑 먹게 되니까 술값도 거의 뭐 한 진짜 절반의 절반으로 완전 쭉쭉 줄어버려서 저는 오히려 자취를 시작하고 좀 지출이 줄은 케이스예요.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저는 지출이 좀 많이 줄은 케이스라 이전보다 그 소비 습관이 되게 작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월 고정 지출액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것도 공개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관리비가 따로 없는 집이라 월세만 40 내고 있고, 그 외에 뭐 전기세, 물세까지 해가지고 대략 잡아서 한 50만 원 정도가 일단 고정 지출액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축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라 저축을 한 월에 45에서 48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80이 저는 월 고정 지출액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저는 그 고정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서 이제 분배를 해놨는데, 뭐 나머지 돈이 한 5라고 치면은 저는 식비의 2, 그리고 나머지 3개를 그냥 제가 쓰고 싶을 때 쓰는 돈으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남겨놨는데, 애초에 저는 일단 물욕이 없는 편이라서 쇼핑하는데 돈을 많이 쓰지도 않고 거의 다 먹고 이제 뭐 노는데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생활이 되더라고요. 네, 할만합니다. 이게 자취가 정말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자취를 시작하면은 돈이 없어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 고를 때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집의 조건을 많이 따졌거든요. 보증금이랑 월세. 근데 전 조금 머리가 아프게 했던 게, 전 카카오 보증금 대출로 집에 들어온 상황이어서 만약에 막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인 집이 있고 보증금이 이제 2,000만 원인데
월세가 막 38인 집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당연히 38인 집이 월 고정 지출액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증금이 1,000만 원인 집은 이자가 5만 원이어서 월 고정 지출액이 45만 원이 되는 거고, 2,000만 원인 집은 이자가 10만 원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48만 원이라는 월 고정 지출액이 생기는 거거든요. 겉보기에는 보증금 2,000만 원인 집이 굉장히 싸 보여도 이렇게 이자까지 합하면은 약간 그 보증금 1,000만 원인 집이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다 합해가지고 보증금을 최대한 높게 잡으면 잡을 수 있대 제가 손해를 최대한 덜 보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월 고정 지출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집 조건을 굉장히 많이 따져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란다가 있는 집을 희망해서 베란다가 있는 집으로 들어왔고, 세탁기랑 건조대 같은 게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빨래를 아예 그 밖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광이 잘 드는 집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광이 드는 집을 찾기가 은근 힘들더라고요. 제가 집을 여러 군데 봤는데, 근데 제가 지금 사는 집은 딱 들어올 때부터 채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집으로 이사를 했죠.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저는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보다 이자가 더 낮은 좋은 대출이 많거든요. 왜냐면 청년 지원을 굉장히 해주는 곳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들어오느라 못 찾았는데, 인터넷에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 치면은 여기에 청년들에 관한 혜택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청년들한테 되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좋은 혜택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고 자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자취에 대한 팁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요거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내가 자취가 급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언젠가 막연하게 하고 싶은 거지 지금 당장 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LH 청년 전세임대 정보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모집하는 건 아니고 하반기쯤에 항상 모집하는 것 같은데, 이게 LH 측에서 전세금을 다 대주는 거예요. 대주는 대신에 200 정도를 이제 계약금으로 제가 부담을 해야 되고, LH 측에서 전세를 아예 내줘버리니까 월세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자만 LH 측에 제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세에 대한 이자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급한 게 아니다 하면은 요거를 공고가 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요거를 지원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때 이사를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 꿀팁을 드리자면,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이 있거든요. 이게 보증금이랑 월세만 그 공고문과 맞는 조건이라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인데, 이게 월세를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총 1년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한 사람당 한 번밖에 못해요. 평생을 살면서. 그치만 그래도 이득이죠. 그리고 이 혜택을 되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공고가 떴었고 올해도 7월 말쯤에 공고가 떠가지고 저는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지원도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사 지원 서비스가 있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는데, 제가 알아봤을 당시에는 저는 마포구를 봤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서대문구에 있다가 마포구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럼 마포구 측에서 이사 비용이나 그 용달 부르는 걸 지원을 해줘요. 그냥 조건 없이. 마포구로 이사 오는 청년이면은. 근데 이게 마포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사를 갈 구에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꼭 찾아보세요. 왜냐면 이사 비용도 솔직히 만만치 않거든요. 용달 불러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요것도 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자취하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1인 가구 여성 안심 지원 서비스라 해서 그 되게 방범 물품 있잖아요. 뭐 창문 안 열리게 막는 거나 이 쇠고랑 같은 거 뭐 그런 거랑 뭐 홈캠 이런 걸 지원해주는 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근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제가 사는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꿀팁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혜택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영상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자취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로망만 가지고 자취를 하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취가 되게 로망이 크잖아요. 근데 그런 로망은 어디까지나 로망이지, 혼자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하지 설거지도 하지 막 생각보다 할 일이 되게 많고,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막 인터넷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자취예요. 근데 내가 자취를 안 하면은 그 돈을 더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나한테 투자하거나 뭐 저축을 하거나 이런 좋은 방향이 많은데,
약간 로망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뚜렷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하는 자취는 오히려 조금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로망만 꿈꾸시기보다는 정말 내가 자취를 해야겠다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자취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